내 인생의 소원은 조용한 평화, 좋은 책 몇 권, 노래를 아는 진실한 친구 하나, 그리고 검소한 식사. 소설가 알폰스 시바이게르트의 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삶의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릴 줄 아는 마음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허투루 보거나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기적으로 여기며 일상을 살아가는 따뜻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입니다. 오늘도 저자극 감성 낭독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피고 지는 꽃이 바뀌고 계절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계절이 느리게 옷을 바꿔 입으며 풍경과 자연의 색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도 매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제철의 과일과 채소를 그 계절에 만날 수 있는 것도 문득 감흥이 없던 생일날 또렷이 숨쉬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역사에 나올 법한 멋진 바다가 아니어도 단아한 서해의 물결이 맨몸을 드러내었다 다시 차오르는 모습에 감동하는 것도 기적이라 불릴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찾아주기만 기다리듯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있듯이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평범하고 무탈함을 누리는 것임을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용한 평화의 시간으로 나를 초대해 소소한 기적의 시간을 선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낭독의 불을 켜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어 한동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더러는 휴대폰 카메라로 순간을 기록하려 했었다. 그저 평범한 하늘에 구름이 유화처럼 번져 있었다. 그 사이로 저물어 떠나가는 태양의 희미한 생명력이 사력을 다해 무언가 전하려는 듯 온몸을 태워내고 있어 핑크빛으로 물든 캔버스 위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것이 점점 희귀한 경험이 되어간다. 몇 해 전 인터넷에 호주의 사회단체 더 리버레이터스 인터내셔널이 올린 지하철 승객들이 오버 더 레인보우를 불렀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를 승차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되는 이 퍼포먼스는 출근길에 오는 승객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셔서 가족들을 위해 일해 주셔서 친구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가 이어 말한다. 인생에서는 비록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줄 안다면 행복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가사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어 기꺼이 노래에 동참했다. 노래를 부르며 하나 둘 행복감에 젖어 들어갔다. 오버 더 레인보우의 가사입니다. 무지개 넘어 그 어딘가 아주 높은 곳에 언젠가 자장가에서 한번 들었던 나라가 있어요. 무지개 넘어 저 어딘가 푸른 하늘과 당신이 꿈꾸는 꿈들이 정말로 이루어져요. 어느 날 난 별에게 기도하고 저 멀리 내 뒤로 구름이 있는 곳에서 잠을 깰 거예요. 걱정, 근심이 레몬 방울처럼 녹아 사라지는 곳. 굴뚝 위, 저 너머 그곳에서 당신은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지개 넘어 그 어딘가에 파랑새들이 날아다녀요. 새들이 무지개 넘어 날아다닐 수 있다면 왜 나라고 못하겠어요? 무지개 넘어 저 어딘가 푸른 하늘과 당신이 꿈꾸는 꿈들이 정말로 이루어져요. 너무나 익숙한 이 곡은 1939년에 제작된 주디 갤런드 주연의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수록된 곡이다. 캔자스 농장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에 휩쓸려 신비의 나라 오즈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이 영화에는 당시 미국의 사회상을 대변한다는 해석이 많다. 뇌가 필요한 허수아비,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용기가 필요한 사자, 그리고 평범한 시골 소녀 도로시는 여정을 통해 꿈꾸던 것들을 얻게 되는데 허수아비에게는 학위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시계를, 그리고 사자에게는 훈장이 수여된다. 전부 너무 현실적이고 평범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버 더 레인보우는 노동자의 노래이고 일상과 현실에 대한 노래이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헛된 것들을 꿈꾸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이다. 그때 우리가 꿈꾸던 것들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가 기적이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민중의 대변인으로 불렸던 시인 월트 휘트먼의 시구를 인용하자면 난 기적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월트 휘트먼, 기적. 맨발로 걷거나 숲속의 나무 아래 서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낮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오가는 꿀벌들, 들에서 풀을 뜯는 동물들, 공중을 나는 새와 멋진 동물들, 조용하고도 밝게 빛나는 석양이나 수줍게 반짝이는 별들의 멋진 풍광, 봄날 새로 나온 달의 정교하고 미세한 곡선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모든 것이 내게는 한결같이 기적이요, 전체가 하나하나 각기 나름대로 독특하기도 하다. 이 밖에 또 어떤 것이 기적인가? 더 리버레이터스 인터내셔널은 한 인터뷰에서 이 말로 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사람과 사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따뜻한 세상이다. 그런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기적이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는 것과 같다. 자, 이제 마음을 연하게 만들어 눈을 뜨고 그 기적을 찾아 나설 때이다. 난 기적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심정아님의 수신, 봄을 기다리는 당신에게입니다. 공기 속으로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3월이 되면 새벽에 자주 잠이 깨고는 합니다. 뒤척이다 결국 슬며시 몸을 일으키고 침대 주변을 커튼처럼 둘러싸고 있는 침착한 고요의 무게를 즐기며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도시의 새벽 소음 속에서 일찍 잠이 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올 때는 낡은 스웨터를 걸쳐 입고 베란다로 나가보기도 합니다. 새벽 빛으로 천천히 희석되어가는 미드나잇 블루의 하늘 한켠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분갈이를 한 치적꽃 화분 곁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토닥거리며 뿌리는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걸까? 이렇게 수분기가 없다면 물을 한 주전자 떠다 부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진지해도 좋을 것만 같은 고민에 잠겨봅니다. 3월이 되면 겨우내 뿌옇게 흐려진 유리창을 열고 봄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껴보고 싶어 가만히 눈을 감고 공기의 느낌을 가늠해봅니다. 3월의 공기 속에는 미세한 설레임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못한 채 애를 쓰고 있는 봄꽃들의 숨결과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저 멀리서 서성이고 있을 봄의 향기가 은은히 스며 있습니다. 봄은 아직 완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평선이 끝나는 어딘가에 서서 겨울이 어서 길을 나서주기를 물끄러미 지켜보며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4월이 시작되면 어느새 봄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서 있습니다. 당신은 뾰족한 모자에 간질간질한 솜털을 달고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던 연두빛 봉오리들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하얗게 피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축복처럼 화사하게 웃고 있는 목련 꽃들에게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얼마나 애썼니, 와줘서 고마워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싶어지지만 문득 그토록 기다리던 봄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할 것만 같아져서는 올렸던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맙니다. 이 모든 변덕이 다 어찌할 수 없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기어이 온 힘을 다해 아름다운 생명을 되살려내고야만은 의연한 봄의 얼굴 앞에서 언제부턴가 저는 사람인 것이 부끄럽고 어른인 것이 부끄러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뺨을 붉힌 채로 머뭇거리며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4월이 시작되면 마음을 앓고 몸을 앓고 봄을 앓고는 합니다.
목련꽃들의 4월, 꿀벌들의 4월, 새들의 4월은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기만 하고 그들의 달력은 노래와 축제의 날들로 가득 채워져 있건만 인간의 4월, 우리의 4월은 잔인한 날들, 슬픈 기억들로 촘촘하기만 합니다. 이 부끄러운 달력을 도무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요. 인간의 4월, 우리들의 4월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체온으로 따스해진 눈물처럼 봄비가 내리고 그 따스한 봄비 소리가 4월의 흐느낌을 위로하듯 덮어줍니다. 4월이 깊어져 갈 때 얼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무라지는 않을까 서운해하며 한 장, 두 장 천천히 아끼는 책의 페이지들을 다시 한번 정성스레 넘겨보듯이 오래된 앨범 속 얼굴들을 조심스레 쓰다듬어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걷고 머물고 지나온 도시와 마을들, 머물고 맞이하고 떠나오고 아파하고 그리워하며 하나둘 차곡차곡 가슴속에 쌓여지고 새겨진 얼굴들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작업실에 앉아 작년 이맘때쯤 읽었던 책의 표지 속 한 소녀의 사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이제서 그 슬픈 얼굴을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아집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쓴 마지막 목격자들, 어린이 목소리를 위한 솔로, 욕망과 광기, 전쟁으로 파괴된 어른들의 세계를 목격해야 했던 어린 아이들이 들려주는 가슴 아픈 증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마치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슬픈 노래와도 같은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알렉시에비치는 수백 명의 2차 대전 생존자들을 수년간 찾아다니며 인터뷰하였고 그렇게 모여진 증언들로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목소리 소설 혹은 소설 코러스라 불리는 독특한 문학 장르를 창시하면서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담아내었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쓴 5권의 책들은 최근에 전집으로 묶여 다시 출간되었는데 마치 5악장으로 이루어진 합창곡처럼 수많은 증언의 목소리들이 각 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독 어린아이들의 증언을 모아서 쓴 마지막 목격자들에만 솔로라는 부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고 여린 목소리가 어른들의 목소리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사람들의 증언 속에 진실이 담겨질 수 있으며 신 앞에서 호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참 많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작고 연약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어린아이들 속에, 우리들의 봄 같은 아이들 속에 슬픔과 위로의 천사들이 머물다 갔을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지우고 덧그리고 트레이싱지에 옮겨서 다시 그려보고 구겨진 종이 흠집투성이가 되어버린 한 장의 가슴 아픈 드로잉.
읽기 힘들었던 책만큼이나 그리기 힘든 얼굴, 커다란 눈동자 가득 눈물이 그렁그렁 담겨있는 그 얼굴 아래로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슬픔과 위로의 천사, 봄의 목소리를 위한 솔로. 당신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 얼굴이 되지 못한 얼굴, 표정을 짓기도 전에 무너져 내리던 얼굴, 스스로를 지워버린 얼굴, 너무 많이 쓰다듬고 어루만져 윤곽만 남아버린 얼굴, 겹겹의 가면 속에 파묻혀버린 얼굴, 눈물처럼 뚝뚝 흘러내리던 얼굴, 새벽 기차의 차가운 유리창 위로 뜨거운 입술을 누르며 이내 사라지던 얼굴, 끄고 또 꺼도 또 다시 피어오르던 불씨 같은 얼굴, 덕지덕지 물감으로 발려지고 뭉개진 채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며 서 있던 얼굴, 눈부신 빛에 휩싸여 서서히 다가오던 얼굴, 편백에 짙고 울창한 초록을 배경으로 숲 향기를 풍기며 살며시 미소 짓던 얼굴. 그 얼굴들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은 아직 피어나지 못한 무명의 꽃처럼 봄의 입맞춤을 기다리며 잠잠히 떠 있습니다. 리본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랑스러운 풍선처럼 그렇게 둥실. 당신의 영혼이 진실로 투명해질 때 당신은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책에서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입니다. 그래요, 삶은 진실로 투명한 하나의 얼굴을 갖게 되기까지 견디며 걸어가야 하는 길고 어려운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사라지지 않는 이 문장을 당신에게 직접 전해드리고 천천히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러나 저는 찻잔의 동그란 모서리 같은 하루의 시간을 망설이며 느릿느릿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겨울인 채로 오래도록 머문 시간만큼이나 하얀 눈 속에 소복히 덮인 채로 그렇게 고요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달팽이처럼 느리게 출발하고 느리게 도착하는 이렇듯 꿈꾸는 사람, 작고 연약한 예술가인 저를 조금만 더, 당신의 시간을 조금만 더 저에게 빌려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히. 저는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성공 분석 연구소에서 자기 뜻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맛을 안다라는 특징을 꼽았는데요. 잠깐 붙인 단잠의 맛을 안다, 혼자 울어본 눈물 맛을 안다, 사람 맛을 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의 깊은 맛을 아는 것입니다.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주위의 모든 것이 기적으로 경험됩니다. 운문 서사의 호시절이란 시를 읽어드릴게요. 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달빛이 좋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아름답다. 만약 쓸데없는 일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인간의 좋은 시절인 것을.
쓸데없는 마음, 근심과 두려움을 덜어내고 나에게 좋은 시절과 기적을 선물해 볼까요? 헛된 근심과 분노, 쓸데없는 마음을 덜어내고 나면 그 빈자리에 평화와 기적이 서서히 차오를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나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낭독의 불을 켜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